오늘은 아이패드 펜 드로잉 그림책 제작 과정 중에서 내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아시고 계시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이런 앞에 내지 부분이죠. 자, 이 부분들은 책에 붙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까지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네, 뒤쪽 내지도 커버와 붙어 있는 곳도 다 이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 붕어빵 책은 저는 일반 내지를 쓰고 인쇄는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작하시는 분의 성향이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내지에 서지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지 정보라는 펴낸 사람, 또 펴낸 곳, 글쓴이, 디자이너, 표지를 그리신 분, 또 ISBN 번호 이런 것들 쓰는 곳이고요. 또 이 책이 혹시 외국에서 쓰여졌다 하면 또 옮기니는 누군지, 또 새롭게 그림을 그렸다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새롭게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을 넣는 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서지 정보란이 이렇게 있어요. 제 붕어빵 책을 보시면 자, 소제목이 첫 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서지 정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홈페이지까지 넣었죠. 블로그 홈페이지도 넣었고 펴낸 날짜, 펴낸 곳, 자, 이런 것들.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서지 정보가 앞쪽에 있지 않고 제일 뒤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제일 뒤쪽에 있죠. 지은이와 옮기니, 펴내니, 편집인, 또 기획 편집, 초판, 몇 쇄 발행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펴낸 곳과 또 등록, 그 다음에 주소, 전화, 이메일, 연락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ISBN 번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앞에 없어요. 바로 내용이 시작이 되죠. 이 책은 커버에 이렇게 서지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서지 정보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이 책의 출판이 어디서 되었는가, 누가 지었는가, 그 다음에 언제 인쇄가 되었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지 정보란을 넣을 때는 우리가 글자를 폰트로 쳐야 하죠. 아이패드에서도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책들이 인쇄가 될 때는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잘려나가는 범위는 인쇄소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2mm다, 3mm다, 1mm다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처음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글자에 배치될 부분들을 미리 계산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살펴볼게요. 자, 특정 페이지 아무데나 이렇게 제가 폈는데요. 오른쪽에는 메인 그림이 있고 왼쪽 중간 살짝 아래에 그림 사이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그림과 겹치지 않게 글자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왼쪽에 메인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 배경 쪽에 글자를 배치했어요. 이렇게 글자와 그림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피해서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도 왼편에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오른편 나무, 그 배경에 속하죠. 자, 이쪽에 글자가 놓아져 있어요. 글자를 배치하실 때는 그 책의 끝부분에서 3cm 안으로만 작업을 해야겠다. 2cm 안으로만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주요 작업물들은 이렇게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그것을 함께 참조를 하셔서 본인만의 작업 범위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은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림책도 마찬가지고 일반 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접히는 부분들을 피해서 메인 그림들은
이 접히는 부분, 그리고 가에 잘리는 부분들을 피해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얘도 이렇게 메인 그림이 이쪽에 있고 잘리는 부분에는 구름밖에 없죠. 자, 이 대상도 왼쪽으로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그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이렇게 띄워져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때 배치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 배경 쪽으로 글자를 놓았죠. 메인 그림은 이쪽에 있고, 자, 이 책도 마찬가지죠. 자,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글자는 왼쪽 상단에 이렇게 배경 쪽에 놓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상단이지만 어느 정도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작업을 했죠. 자, 이런 것들도 그림을 그리시면서 배치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내가 아이패드로 작업을 할 텐데 이 띄워지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앞서 그렸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책이 아까 그 그림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제가 이 텍스트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할 텐데요. 아까 그림책이 글자의 사방에 한 2-3cm 정도는 안쪽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2cm인가 3cm인가 감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에게는 그리기 가이드가 있죠. 그리기 가이드를 펴시고, 자, 2D 격자 무늬가 있어요. 자, 여기서 격자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펴시면 픽셀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밀리미터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하죠.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면 이게 이제 밀리미터로 바뀐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격자 크기가 만약에 10mm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넓어졌죠. 그러면 한 칸이 10mm라는 뜻입니다. 저는 5mm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5mm로 바꾸니 또 이렇게 좁아졌죠. 5mm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격자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면은 이제 3cm가 되죠. 그럼 이쪽 부분에 띄워두고 이쪽 3cm 정도를 띄워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폰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폰트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온라인에 폰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인쇄물로 나왔을 때도 사용 가능한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이 라이선스를 체크를 하시고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해요. 저작권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빈 레이어예요. 빈 레이어에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텍스트 추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라고 뜨죠. 자, 여기서 바로 글자를 치셔도 됩니다. 제가 텍스트를 쳤는데요. 연한 컬러로 보이시죠? 이유는 지금 컬러 설정이 이렇게 연보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작업을 하시다가 전체를 잡고, 전체를 잡는 방법은 3번 두드리면 전체가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정중앙에 놓을 것인가 좌측으로 놓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서체를 누르시면 기본 아이패드에 깔려있는 폰트들은 영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예쁘게 사용 가능한 폰트를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 아이패드에 깔리거든요. 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폰트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크기는 저는 12포인트로 하고 싶어요. 자, 간격 조정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넓어지죠. 자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행간, 기준선, 불투명도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형태, 밑줄이 그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글자 중간이 뻥 비어지는 형태.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세로로 내려오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12포인트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인쇄소에서 어느 정도가 안전선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사방에 몇 미리가 잘리는지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2mm가 잘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2mm 계산을 하셔서 안쪽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우리는 사방, 중요한 것들은 사방 2cm 안으로 혹은 3cm 안으로 작업을 하라 라는 지침들이 있어요. 인쇄소에서 그런 지침들을 주면 그 안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칸 하나가 제가 5mm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글자를 놓으시면 돼요. 뭐 정중앙이 좋다, 나는 오른쪽 하단 혹은 오른쪽 상단,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아까 제가 왼쪽에 그림이 놓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 페이지가 그림이고 오른쪽 페이지가 글자라면 이 중간에 접히는 부분들은 피해야겠죠. 메인 그림은 중앙에 접히는 부분을 피해야 하고 글자도 피해야 하죠. 그럼 이쪽에서 살짝 내가 정중앙에 놓고 싶다 하더라도 살짝은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접히는 부분이 오른쪽이다 하면 또 그것들을 계산해서 정중앙에 놓고 싶다 하더라도 살짝은 왼쪽으로 놓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격자 무늬에 맞춰서 이 정도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저는 폰트는 12포인트로 작업을 했고요.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회색도 가능하고 브라운 색깔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폰트가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우기도 가능하고요. 다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폰트 레이어가 따로 있죠. 여기에 보면 레스터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레스터화를 해버리면 이 아이가 이제 그림이 되어 버린 거예요. 폰트의 형태가 아니라 그림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상태는 A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레이어를 레스터화를 시키면 그림으로 바뀐 겁니다. 글자가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깨어지게 보이죠? 확대를 시키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내가 이게 손으로 찍어봐야 그림만, 점만 찍히는 거죠. 이렇게 레스터화를 시키면 글자를 수정할 수 없어요. 이 레이어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시 폰트로 가셔서 텍스트를 추가하고 작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터화 작업은 항상 마지막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텍스트를 수정할 것이 없다 하셨을 때 마지막에 레스터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레스터화를 시키는 이유는 일반 폰트 그대로 작업물을 넘겼을 때 인쇄가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PDF 파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쇄소에서 쓰는 컴퓨터에 내가 사용했던 폰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폰트로 인쇄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그림화 시킨 다음에 인쇄를 돌리는 겁니다. 물론 레스터화를 하지 않고 인쇄를 돌려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폰트로 인쇄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폰트를 사용하신 후에는 레스터화를 시키시고 인쇄소에 맡기셔야 합니다. 혼자서 한번 이 폰트도 깔아보시고 그림에 맞는 텍스트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